안녕하세요. 밴쿠버 인사이트입니다. 캐나다 이민자 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2024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연구협회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답한 비율이 60%로 이번 세기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이민 수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당 국가의 선거에서 최우선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위기와 경제적 우려는 팬데믹 이후 나타난 이민자 수에 대한 태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민은 또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국가적 정치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자들 역시 캐나다의 이민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는 2023년에 캐나다가 정부의 이민 목표를 완화하여 2025년부터 연간 신규 이민자 수를 50만 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많은 이민자 수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의 국내 총 생산 GDP를 전체적으로 측정하면 그다지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사람 수나 1인당 기준으로 측정하면 암울하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캐나다처럼 어떤 나라의 인구가 급증했을 경우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985년 이후 미국에서 1인당 실질 GDP가 가장 심하게 감소하고 회복된 세 기간을 살펴보면 이는 경기 침체를 포함한 1989년부터 1994년의 대공황, 2008년부터 2011년의 리먼 사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2019년에 시작된 마지막 기간입니다. 이 최근 마지막 기간은 2022년 중반에 1인당 GDP가 1분기 동안 회복되었지만 즉시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3년 말에는 2019년 수준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2024년에 1인당 GDP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기간은 지난 40년 동안 1인당 GDP가 가장 길고 가장 크게 감소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1인당 GDP는 2020년 이후 매년 0.4%씩 감소해 왔으며 이는 선진국 50개국 중 최악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민자 수를 늘려서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려는 의지와는 다르게 흘러간 결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주택 시장의 문제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온 이민자와 빈털터리로 온 이민자, 이 둘 중 누가 캐나다 경제에 도움을 주었을까요? 해를 주었을까요? 이번엔 현재 캐나다에서 일어난 슬프면서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4일 BC주 밴쿠버에 거주하는 잭 호드스는 고펀드미에 모금 활동을 게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는 10년 이상 주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투자 부족, 이민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생활비 위기가 심화되어 토론토와 밴쿠버 외 지역 주민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캘거리와 헬리팩스 같은 도시들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 특히 젊은 캐나다인, 저소득층, 심지어 캐나다 신규 이민자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토론토에 광고 공간을 사고 어쩌면 캐나다 전역에 광고 공간을 사서 우리의 무능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보여줍시다. 정부가 우리를 무시한다면 우리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고 변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합시다. 일자리가 없고 임대할 집도 없고 2023년 18만 8천 채의 주택 건설 및 127만 명의 신규 이민자 수확은 통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망가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민을 요구합니다. 이 모금 활동은 단 5일 만에 목표 금액 7,147달러를 넘어서 8,802달러가 모아졌습니다. 현재 캐나다인들이 얼마나 생활비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2006년도 이민 올 때는 정말로 살만한 나라였고 열심히만 하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로 경제적 셧다운 팬데믹 사건 이후로는 어떤 이유에서든 설득이 되지 않는 이유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진 것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 우리가 아둥바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모른 척은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당장 내일뿐만 아니라 5년, 10년 후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